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이 금방 가네요. 네. 네. 이번 일주일은 좀 길었던 것 같아, 난. 아, 그러세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저도 많은 상담을 했고 여러 사주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공부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주 상담을 많이 했는데 사주 상담을 하면서 서로 간의 어떤 준비할 것들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받으러 갈 때 어떤 거를 알아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질문하면 좀 좋을지 좀 미리 뭘 해야 될지 좀 허둥지둥하게 되니까 좀 미리 적어서 좀 오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좋죠.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전반적으로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왕이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점을 조금 범위를 축소해서 갖고 오시면은 서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항상 그거 못 물어봤다 이런 게 있거든요. 나중에 문자만 와요. 네. 그래서 상담을 받을 때 제 입장에서는 이제 내담자를 대할 때 준비사항과 마음가짐. 일단 제가 내담자를 대할 때의 마음가짐은요. 저는 이제 상담 심리학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현실적으로 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좀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이끌어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족을 대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늘 그 순간만큼은 그분한테 집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오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시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뭐 다 아시지만은 생년월일 시간이랑 음양력, 음력인지 양력인지 모르겠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뭐 성별이야 당연히 알고 계시겠고 성별에 따라서 운이 역행하고 순행하고 하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이름을 주셨는데 다 입력하고 나중에 여쭤보면 남잔데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이제 생년월일 시 중에서 가장 이제 취약한 게 시간이더라고요. 맞아요. 시간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최선의 방법은 시간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적어도 아침나절이었다, 점심나절이었다, 저녁이었다, 한밤중이었다, 새벽이었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셔도 한 2가지 시간으로 이렇게 축소되거든요. 범위가. 그럼 요거 아니면 요거, 왜냐면 그게 합치면 4시간 정도의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요거 아니면 요거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좀 갖고 오셨으면 감사하죠. 저는 소밥 먹을 때 뭐 그런 얘기들 소밥 밥을 몇 시에 먹어? 뭐 출근하기 전이었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럼 일단은 이제 그 아침인지 점심인지 크게는 저녁인지라도 그렇게 알면 새벽인지 이렇게 알면 그것만으로도 선생님이 충분히 이제 예측이 가능하시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저는 막 해 뜰 때라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건 정해져 있거든요. 해 뜰 때. 근데 그 월을 봐야 돼요. 해가 뜨는 시간이 월마다 절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아예 몰라요. 이러는 것보다는 그쵸. 엄마 그러면 나는 아침에 났어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몰라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어머니가 기독교라서 안 알려주세요. 이제 이런 분들 계시면은 그냥 그런 정도는 여쭤볼 수 있잖아요. 나 아침에 났어? 저녁에 났어? 이런 정도는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시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을 해달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힘들 때가 한번 맞춰봐라 라는 마음인 경우가 있어요. 잘 맞추나 못 맞추나 내가 볼게. 그렇게 하시면 사실은 상담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내가 맞추더라도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고요. 그분이 아는 내용일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분 훨씬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뭐가 중요하냐면 내 스토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스토리를 받아서 사주에 대입을 해서 더 속 깊은 거를 그분이 말할 수 없었던 어떤 경우는요. 내가 내 마음을 몰라요. 선생님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이걸 내가 그 상담자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바라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깊은 상담이 이루어지려면 스토리를 자세하게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뭐 이혼이나 남편하고의 문제가 엄청 심각해서 이혼까지 생각하시다가도 실제로 요때 이런 그런 그 사건들이 휘몰아치는 어떤 그런 게 또 더 강하게 느끼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또 상담을 통해서 그때 딱 지나니까 또 너무 좋아지신 분들도 많잖아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인간관계란 특히 이렇게 자식을 낳고 살았던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뭐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자르듯이 이렇게 탁탁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정말 최선의 선택은 이혼이었다라고 해도 그것이 이 시점에서 내가 드는 이 생각이 어떤 때는 나의 환상일 수도 있고 나의 집착이었을 수도 있고 착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올해 하반기 10월, 9월, 10월에 엄청나게 이혼을 확신을 하셨을 것이다. 이거는 이혼밖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이다. 그런데요, 제가 보는 안목으로는요, 내년 봄쯤에는 바뀌세요. 그 생각이. 저는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혼하세요. 하시되 요만큼만 미룹시다. 맞아. 실제로 실생활에서도 내가 그때 왜 이혼을 했지? 이혼할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운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힘들게 느꼈기 때문에 못 참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말씀을 해드릴 수 있어요. 이혼이 답은 아니지만 이혼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겠네요. 라는 것도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뭐 모든 인간관계가 여러 가지 책임과 여러 가지 어떤 그 지금까지의 스토리 있잖아요. 그게 뭐 배우자 아니더라도 친구나 뭐 다른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실망감으로 인해서 이 관계를 끝내느냐 마느냐가 사실은 이 시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생각한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왜 그런 관계 있잖아요. 옛날에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했었어. 그건 내가 저버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끝까지 그 신의를 지키자. 라고 하는 것도 감안해서 그 시점을 잘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대부분 좀 특히 직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연 끊는 것보다는 좀 쉬워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홧김에 직장 사표 쓰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직장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내가 올해 사표를 쓰지 않고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것만 좀 넘겨봅시다. 요 시기만. 그러면은 다른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상황이 변할 수도 있어요. 내가 A라는 상사 때문에 하루도 못 참겠어. 근데 그 상사가 그 다음 해에 그만둔다? 아니 진짜 나도 그런 상담한 적 있거든요.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봄에 해결돼요. 근데 제가 이게 이 해결이 왜 해결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봄에 해결되는 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참아봅시다. 그런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 상사가 그만뒀어요. 실제로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운이 좋은 운으로 바뀔 때 한번 일단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닥칩니다. 그러니까 요게 좋은 방향으로 훨씬 바뀔 수 있겠다는 또 그런 상담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직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직장인 사주가 있고 개인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주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20년 동안 직장에서 막 마음고생하면서 살고 있어. 근데 그때 내가
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음. 이렇게 안 맞으면서 내가 불행한 시간을 이만큼 견뎠으면 충분하지 않겠나. 좀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소득을 낮게 잡더라도 책정하더라도 내 내면의 행복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다면 그런 것도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렇죠. 근데 직장인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면 퇴직이나 그 이직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지은쌤하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상담이라는 게 네. 맞추고 안 맞추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저의 내담자분 중에는 4년? 그러니까 2019년에 만난 분이 계세요. 그럼 20, 21, 20, 24. 4년을 주기적으로 저한테 오셔서 상담 받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냥 뭘 궁금해서 뭐 결정 때문에 오셨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고요. 그것이. 그래서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치유하게 되더라. 네. 치유의 시간이 되더라. 그래서 사주 상담을 온다기보다는 심리 상담으로 생각하고 옵니다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사주를 이제 보고 명리로서 그걸 풀어드리는 거는 맞지만 네. 이제 제 전공 중에 하나가 상담 심리 상담이다 보니 네. 그런 거를 많이 시도해요. 네. 당신이 상처받았던 거, 내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직면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사람이 두려워서도 피하게 되고, 네. 내가 잘못했었다, 내가 네. 이거는 잘못 생각했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꺼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되지 않나. 사실 실제로 사주에서도 사주가 신약한 사주가 있고 신강한 사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별로 힘든 일이 아닌데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되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너 살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별게 아닐 수도 있겠다? 또 사고가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상담이 그 사주 상담을 하면서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제가 사주를 보면서 선생님은 이런 면이 있잖아요. 심리가 이렇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뭐 가정에서 뭐 남편이나 아이들을 대할 때라든지 뭐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할 때 자기의 심리를 이렇게 심리에 따라서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때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네. 되게 신기해요. 그것도 연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이거 한번 참아. 이거 한번 참고 내가 왜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이제 나를 들여다보는 그때마다 내 생각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그렇죠. 뭐 윗바사나 수행일 수도 있는 거고 알아차림이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그거를 저는 사주를 통해서 많이 봐요. 저도 이제 상관을 쓰기 때문에 나의 상관을 잘 다듬어야 되겠다. 잘 컨트롤해서 이것이 그 누구에게 상처가 되거나 이것이 나 자신을 이렇게 피폐하게 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되겠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상관을 써야 되겠다.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각자가 있단 말이에요. 편관 쓰시는 분, 편인 쓰시는 분,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십성으로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 글자가 그게 어디서부터 온 글자냐, 뭐 전생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는지 어쨌든 그걸 타고났다는 건 내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팔자를 고치고 싶다 그러면 심리를 고치면 되는 거고 생각을 고치면 되는 거고 습관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그렇죠. 진짜 사람 안 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요즘에 이제 MBTI가 사람들이 이제 다 알잖아요.
되게 오래전에 들어온 거지만 이제는 너 T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그렇게 하는데 이제 다 이제 그 성향을 이런 사람 이런 성향이구나 이거 알듯이 우리도 사주 공부를 정말 좋은 공부잖아요. 마음 수양 공부이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도 알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조금 자기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이제 사주를 배우러 상담뿐만이 아니고 공부도 하면서 MBTI처럼 이게 내가 이런 성향인 거구나 하면 훨씬 제가 볼 때는 MBTI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나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사주 공부를 내 사주를 들여다볼 수 있게 좀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사주 공부가 사실 어렵죠. 끝도 없어요. 어려운데 기본적인 거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내가 맘 먹고 공부를 하신다면 사주라는 게 오해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뭐 미신이다, 뭐 통계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주 명리학이라는 거는 음양 오행을 바탕으로 한 학문이에요. 점치는 게 아니에요. 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점치실 것 같은데 동전을 던지세요. 주사위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나를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공부예요. 이 명리 공부는. 그래서 명리를 통해서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떻게 상대들을 대해 왔었는지 어떤 이 안에 어떤 딜레마가 있는지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어떤 마음의 연습을 그러니까 생각도 연습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고요. 습관도 연습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하루에 30분 뛸 거야. 그러면 처음엔 어렵죠.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뛰니까 몸이 아프네? 이렇게 내 몸에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것처럼 생각도 연습이고 심리도 연습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거가 그 시작이 뭐냐면 나를 알게 되는 건데 나를 아는 방법 중에 정말 좋은 방법이 명리를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MBTI는 그냥 사주로 봤을 때 원곡이라고 하면 근데 거기서 끝난 거잖아요. 너는 그거를 그냥 타고났어. 그냥 그런 성향이야. 기질이 그래. 이런 거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대운 세운 이렇게 그것까지 같이 보면서 이 사람이 유독 그때는 그런 흐름으로 거기에 더 집착하겠구나. 더 생각을 많이 하겠구나. 또 직업적인 거로 더 발전하려고 하겠구나. 이제 그런 것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정말 더 그 깊은 얘기가 나눌 수 있는 상담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이제 더불어서 운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제 운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나를 더 알아가야겠다. 그것도 운에 의해서 그런 생각도 들어와요. 맞아요. 운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런 결심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그 생각의 틀 안에서 gat혀 있는 거예요. 운이 안 바뀌어주니까, 그러니까 운이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운에 의해서 그때가 오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갑진년 운세를 하면서 지지술토 갖고 있는 사람 얘기를 많이 해요. 지지술토라는 게 진토와는 달리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 월지든 일지든 술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잘 변하지 않아요. 술토가 뭐예요? 이제 아주 조한 상태거든요. 인호술을 다 살았기 때문에 인호술이 생명하는 그런 어떤 그 흐름이라면 술을 갖고 있으면 난 다 살아봤어. 내가 다 알아. 뭐 내가 왜 바뀌어? 나는 내 생각이 다 정확한데 이게 술이에요. 고착화돼요. 딱 그다 좋아하니까 말라 비틀어진 거잖아요. 바뀌겠냐고 그게. 근데 갑진년에 진이 오잖아요. 갑목까지 달고 오잖아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진이라는 거는 반대의 기운이라 그랬잖아요. 나 진토야. 나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수분 가득한 그 옥토야. 그러니까 다 나한테 와서 뿌리를 내려봐 라고 말하는 게 진토예요. 진토의 어떤 다양성, 개방성
이건 정말 따라갈 자가 없거든요. 근데 그 진토가 와서 술토를 충한 거예요. 극점에 있는 기운이 그 에너지가 와서 술을 충할 때는 변할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술토 갖고 계신 분들. 주위 사람도 좀 술토 있는 사람들이 좀 말랑말랑해졌다 이런 느낌이네. 네. 그래서 생각의 틀 안에 갇혀 계시지 말고 이제 간목까지 왔다는 개념이 뭐냐면 그 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을 간목이 또 해소를 시켜줍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특히 올해는 또 갑진이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를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이게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제가 이제 그 명리학 배우시는 분들 모임에 갔더니만 인사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쌤하고 저하고 열심히 유튜브 찍을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